이민수의 경제토크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님과 트럼프 2.0 시대의 수혜주를 집중적으로 분석하겠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 네. 그리고 어차피 우리 시장이 사실은 뭐 대세가 상승하면서 뭐든 사면서 하고 지수가 갔던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결국은 그동안도 제한된 에너지로 트레이딩을 했기 때문에요. 네. 이제 트레이딩을 잘하면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들이 있다. 트럼프 수혜주를 보면 트럼프 수혜주 분석이니까 네. 전통적인 트럼프 수혜주가 있는데 고전에 시장에서 좀 의아하게 반응했던 게 조선주하고 네. 그다음에 위성 관련된 우주항공 이런 쪽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먼저 조선주 얘기합니다. 원래 조선주는 사실은 뭐 트럼프 수혜주로 이렇게 부각되는 섹터는 아니었잖아요. 가능성은 있는 섹터였습니다. 그런가요? 예. 왜 그랬냐면은 일단 저희가 이제 조선 쪽은 좀 경쟁의 상대라고 했었을 때 중국이 살아나는 거. 네. 예. 그것 때문에 중국을 압박을 해주게 되면 상대적으로 조금 더 자유로워질 수 있는 쪽은 한국조선이다라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로는 이제 트럼프는 저기 이제 또 취임하자마자 행정명령으로 뭘 준비했냐면은 시작과 동시에 원유 시추와 채굴을 그냥 쫙쫙 뽑아낼 수 있도록 예 그렇게 또 행정명령을 준비하려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그게 만약에 현실화되게 되면은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셰일 오일부터 쫙 뽑아내는데 그때 나오는 이제 규제 이런 거 없앤다라고 하게 되면 오일 뽑아낼 때 항상 위에는 LNG 천연가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걸 LPG 뭐 LNG 예 비슷한 네. 얘기긴 하겠지만 이제 그런 쪽에서 뽑아내기 시작해서 그걸 가지고 그러면 이걸 또 수출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 공급이 늘어나기 시작하겠죠. 그러면 가격은 안정되는데 이걸 가지고 그러면 화력 발전이나 여러 가지 또 다른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수 있겠다. 그러면 에너지 쪽의 운송 수단들이 왔다 갔다 많아지겠죠. 근데 그럼 LNG 선에 대한 발주가 늘어날 텐데 LNG 선의 강점은 코리아 이러다 보니까 거기서 기대감은 좀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처음으로 대통령하고 통화하면서 나왔던 얘기가 그 레벨에서요. 조선 우리 좀 도와줘야 돼. 예. 이랬다는 거예요. 우리 트럼프가 달라했다니까요. 그거잖아요. 한국은 조선이지 않습니까? 한국은. 네네. 조선이 조선. 그러니까 투조선. 조선은 조선이 도와줘야 된다. 예. 네. 그러면은 바로 이제 영향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종이 달라했다니까. 옛날 같은 뭐라 그랬어요. 당신네 돈 준비해. 많아요. 돈 많은 나라 왜 방위비 안 내? 미군 좀 줄일까? 이런 얘기 했을 거 같잖아요. 그죠? 근데 뭘 도와줘야 된다는 얘기가 이게 일단 좀 스타디가 됐다니까요. 후면은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뭐 보면서 뭐 그건 아닐 거지만 네. 근데 필요한 거 원래 비즈니스맨이다 보니까 네. 필요한 거 요구를 하고 거기다가 이제 그럼 니네 원하는 게 뭐야 이런 식으로 나가는 협상의 기술 이거를 네. 보여주는 첫 대사가 이제 그랬다고 해서 지금 막 부각받는데 말씀하신 이제 그런 이제 중국하고의 경쟁 관계에 있어서 자기들이 필요하니까 얘기한 거죠. 필요하고 사실은 이제 뭐 에바로나 이런 쪽도 미국도 이제 국방력 강화하려면 필요한데 사실은 뭐 배 만들고 수리하는 데가 없다면서 이거죠. 그렇습니다. 요즘 우리가 오늘 현대중공업이나 한화오션 같은 게 강했던 것도 그런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런 걸 뭔가를 간파하고 있기 때문에 도와달라고 했던 것 같고 네. 그래서 오늘 조선주가 강했는데요. 네. 그러면 조선주는 여기서 좀 힘을 실어볼까요? 힘을 백고동을 올려야죠 이제. 네. 네. 근데 이게 원래 조선주 하게 되면 저희가 저거 이제 턴어라운드 돼서 이제 한 2027년까지는 큰 무난하게 간다 했다가 네. 뭐 그러니까 그건 알고 있는데 뭐 좀 시원한 게 없었어요. 예. 내가 여기서 이제 풀어온 게 트럼프 선생님의 한마디가 이런 식으로 왔다라고 하게 되면 이거는 조금 더 날개를 그러니까 알고 있었는데 플러스 알파가 더 들어왔다고 하다 보니까 탄력적으로 바뀔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아마 MRO나 이제 그 방산 쪽과 연관돼서 뭐 전투함 그러다 보니까 캐나다에서 잠수함 뭐 10조 단위로 또 대기하고 있고 이런 나오는 얘기들은 플러스 알파 같습니다. 근데 근본적으로는 저희가 원래 지난번에도 신조선까지 따라서 또 주가 왔다 갔다 했어요. 한번 190대 넘어서 지난 2008년도 때 나왔던 고점을 돌파를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다가 거기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지금 주가는 좀 힘 빠졌다가 왔다 갔다 그랬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봐야 될 부분들은 실적 기반으로 거기다 플러스 알파로 또 어떤 스토리가 맞아줄 수 있겠다라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가볍게 움직인다는 거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또 저희가 조선주 움직이게 되면 어디 보자 조선 기자재 이런 것들도 또 눈길이 가지 않습니까? 이것도 같이 세트로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또 같이 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싶긴 합니다. 타픽. 네. 조선사는 입맛에 맞게 네. 이것저것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뭐 대여섯 가지 있으니까 그 중에 하나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만약에
선박도 팔고 AS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애프터 서비스입니다. 서비스는 알고 있듯이 단가가 좀 그러니까 이게 좀 높습니다. 그러니까 들어가는 비용에 비해서 오히려 수익은 더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HD현대 마린솔루션, H현마솔 이런 근데 것들도 마린 엔진이 있고 네. 마린 솔루션이 있고 첫 번째는 이런 업체들이 조금 더 다를 것이다 네. 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엔진 업체들 있죠. 네. 엔진 업체들도 배 가격의 한 15%에서 20%를 차지하는데 지금 이제부터 나오는 배는 다들 탄소 배출에 대해서 신경을 쓸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 친환경 쪽으로 만들어가는 엔진 이걸 누가 잘하느냐? 예, 조선의 조선. 네,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쪽에 완전히 특화돼서 좀 기술 갖고 있고 끌어낼 수 있는 쪽은 HD현대중공업 엔진 사업부입니다. 근데 그게 워낙 일감이 많다 보니까 우리가 갖고 모자랄 텐데 이거 두고 하나 인수를 해가지고 좀 덩치를 키우자. 그래서 인수한 게 STX 중공업. 그러니까 지금 HD 현대마린 엔진이죠. 그렇죠. 네, 이것도 그러면 같이 네. 업황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고 한화 쪽에서는 옛날에 HSD 엔진 인수했던 한화 엔진 이런 것들도 아마 엔진의 중요성들이 쭉 있다 보니까 네. 이것도 같이 연결돼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 수혜주 얘기하고 있습니다. 쭉쭉 가야겠네요, 그죠? 뭐 네. 이제 종목들 섹터 얘기해야 되니까. 다음에 이제 방산과 우주항공입니다. 네. 네. 방산주는 워낙 좋았다가 이제 또 강하고요. 일론 머스크가 이제 가세하면서 위성 쪽으로 AP 위성, 제노코 이런 가벼운 종목들을 막 상한가를 막 들어가 버렸네요. 네. 네. 우주항공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요 방산보다는 우주항공 업체들이 조금 규모가 작긴 하잖아요. 네. 전략 관심주. 네, 우주항공 쪽은 이제 테슬라를 보고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테슬라가 이제 거의 이제 트럼프 2.0 시대에 네. 독점하겠다. 그럼 이제 우주항공 쪽은 항상 얘기했던 게 그거지 않습니까? 우리 화성 갈 거니까 그렇게 나와서 화성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하면서 그를 위해서 이제 준비를 착착 해가는 과정들을 보게 되면 일단 이것도 하나의 또 한국도 그래서 거기에 뭐 아르테미스라고 그래서 유인 달 착륙선과 관련된 쪽을 같이 연결을 시키기 시작하고 거기다 또 MOU 계약도 체결하고 하다 보니까 기대감이 높은 거고 그다음 또 중요한 거는 이제 스타링크라고 하는 이쪽에서 적어도 위성 인터넷 통신을 하나 성과를 낼 수 있겠다라고 하는 부분들도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다 네. 보면 이쪽이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지금까지 뭐 컴캐스트나 또 AT&T 쪽에서도 일단 $50 정도쯤에서 한 1,000만 가구 이렇게 좀 비용을 나가고 있는데 스타링크가 그래도 $120에 100만 가구인가 이렇게 돼서 오히려 저변은 이쪽이 높다고 하더라도 독점적으로 이쪽을 끌어내고 거기다가 또 이제 군사용이나 아니면 또 저 구조용 이런 쪽으로 긴급용 이런 쪽으로 또 확대돼서 정부 보조를 받는다. 어딜 줄까요? 그게 해당되는 게 또 스타링크 쪽에 좀 더 커진다라고 하게 되면 또 약간 또 기대감이 높아질 수가 있겠죠. 그런 것들을 연결해서 그와 함께 또 위성통신 관련된 쪽들도 연결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것들도 또 모멘텀이 된다라고 보는데 네. 중요한 거는 우리도 우주청이 있습니다. 우주청이 주도해서 새로 생겼죠. 그렇죠. 네. 예, 약간 또 예산을 계속 쭉 증액시켜서 우리도 나름대로 일을 한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우주청을 통해서 가장 먼저 예산을 받는 쪽이 하나에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 이런 쪽들이죠. 그걸 가지고 그다음에 밑에 회사들한테 쭉 나눠서 자 우리 모여 우리 이런 거 만들어 보자. 그러면 거기다가 뭐 지상 서비스나 뭐 항법 시스템 뭐 제작 이런 것들 쭉 오다 보니까 원전하고 똑같습니다. 원전도 다시 복구해야 한다 그래서 쭉 인류를 만들어 놓고 이제 밸류체인들을 만들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이쪽에도 물 들어온다. 이런 하나 쪽에. 시스템이 그런 거는 거 아니에요? 하나 시스템은 네. 약간 약간 소프트웨어 쪽에 예. 느낌이 좀 강하고요. 예. 예, 나머지들이 좀 하드웨어적인 측면들이 음. 높은데 그렇게 되면은 하나 시스템이 그래서 고평가입니다. 네. 네, 근데 그게 약간 전술 전략 시스템 이런 것들도 맞아요. 또 네. 예, 같이 또 판매하다 보니까 그렇긴 하는데 근데 지금 약간 좀 비싼 것 때문에 좀 시장에서 좀 약간 좀 소외받았던 예, 이런 종목들은 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계속 봐야 되겠죠. 네. 다음에 가상화폐 관련주. 가상화폐 자체를 얘기하기는 그렇고 그죠? 뭐 네. 그럼 뭐 주식시장으로 보면 관련주들이 있잖아요, 그죠? 관련주들이 근데 사실은 뭐 가상화폐 사는 게 좋죠, 관련주보다는 그죠? 네. 근데 이제 주식시장에 있으니까 비트코인 사는 게 나아요, 가상화폐 관련주 사는 게 나아요. 비트코인 사십시오. 차라리. 예.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잠깐만 그러면 도지코인이나 뭐 시바이누 뭐 이런 거 막 네. 얘기를 하시는데 그냥 비트코인일 것 같습니다. 예. 좋은 건 사실 비트코인 우리가 현물 ETF를 살 수 있으면 좋은데 제일 좋죠. 현물 ETF를 못 사게 좀 막아놨단 말이에요, 그죠? 네. 그러니까 그냥 뭐 업비트나 예
네? 그 업비트나 빗썸 아, 가서 네네. 예, 직접 개설해서 그러니까. 예, 그것도 한번 그러니까 그게 코인은 내 생에 그 무슨 음. 도박 같은 그런 거 안 돼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네. 미국도 인정을 하는 약간 자산으로 들어와 있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게 움직이는 과정들 그러면 세상에서 이런 것도 내가 직접 매매도 해볼 줄 알고 전자지갑에도 넣어왔다가 뭐 이체도 할 수 있는 이체는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근데 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도 지금 시대의 그러니까요. 방법이에요. 예. 가상화폐나 거래소 관련주들이 뭐 옛날에 가면 이제 하나투자증권이라도 지분 있잖아요. 그죠? 네, 우리 예. 기술 이런 게 있는데 네. 참 연속성이 어려워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미리 이거는 관심 갖기 전에 올렸던 뉴스 나올 때 사실은 팔아야 되는 적이지. 그렇죠. 뉴스 보고 업황 보고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어서 가상화폐 예. 쪽 그렇고요. 다음 기대해 볼 만한 게 우크라이나 재건입니다, 그죠? 네. 트럼프가 되면 전쟁을 그 다음 날 끝낸다 그랬으니까 1월 20일 날 취임이거든요. 21일 날 끝납니다. 21일 날 끝나겠네요. 예. 네. 딱 한마디 하셨죠. 네. Nowhere. 네. 예. 근데 사실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크라이나로서는 지금 사실 마음이 이제 급해졌죠. 왜냐하면 트럼프가 되면서 무기 지원 안 해주면 그죠. 그렇죠. 우크라이나 어떻게 하겠어, 그죠. 예. 네. 후문에는 러시아가 더 환영하고 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렇죠. 러시아도 예. 전쟁을 끝낼 명분을 갖고 그죠. 네. 그래서 어쨌든 재건 쪽이 움직일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네. 재건 쪽은 뭘 봐야 되고 그쪽에 관심지는 뭡니까, 재건은. 네. 그래서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네. 여기서 좀 어떤 진짜 실질적인 수혜주를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잘 보시게 되면 이게 그러면 한국 너네 뭐 건설 잘하니까 들어와서 우리 좀 도와줘 이렇게 절대 안 나옵니다. 아마 주체는 유럽, 미국일 미국, 겁니다. 그렇죠. 예. 무기 지원했고 직접적인 지원했고 그렇죠. 두 나라가 직접적으로 하면서 그러면 야 이렇게 보니까 여기 돈 들어가는 러시아 동결된 자산 가지고 거기 이자 나온 거나 그걸로 좀 한다라고 하게 되면 자기네가 주체가 돼서 하겠죠. 그러면 우리는 거기 곁붙여서 뭐 그래도 이거 우리 자신 있는데 이거 좀 하자 아니면 먼저 우리 바로 우크라이나랑 같이 좀 계약해 놓은 거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건 어떤 소수의 또 특화된 업체들이 강할 뭐가 겁니다. 있을까요, 그런 게. 네. 제가 보기에는 미국의 업체가 간다 그러면 캐터필러 이게 움직이겠죠. 이게 거기 가서 재건을 시작할 거고 캐터필러에 납품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하부주행체 부품에 그 회사가 가장 좋겠죠.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 트로트 가수 이름입니다. 네, 진성. 예, 네, 그런 회사. 네. 진성 TC. 예, 네. 진성 TC라든가 네. 그리고 또 이렇게 고민해봤더니 우크라이나는 그 전체 국가에서 GDP에 차지하는 산업의 70%인가 80%가 농업입니다. 그렇죠. 농업이 좀 타격을 받았죠. 트랙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농업 관련주 이쪽이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러면 이제 또 아는 우리 단결하는 거 있죠. 네. 그런 회사들 단결 이런 거 그런 회사나 뭐 그런 쪽으로 바라보는 것도 시장에서 좀 별로 관심이 없더라고요. 단결할 때 주로 대동 단결한다 그러죠.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예. 네. 그런 회사들 예. 같은 경우도 오히려 그러게요. 스토리 되네요. 내러티브가. 예, 나레이티브가 되면 움직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런 쪽 보시면서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럼 제가 알고 있듯이 뭐 현대해바다임 뭐 데모 이런 식으로 막 뭐 삼부토건 이런 거 있죠. 그런 거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건 매매하지 마시고요. 차라리 그런 쪽으로 좀 머리 좀 생각을 해보셔서 또 SG 같은 경우도 그렇죠. 네. 예, 이건 또 재생아스콘이다 보니까 유럽 애들 또 유럽 친구들 이런 거 좋아하지 않습니까? 예, 친환경 쪽에 가까운 네. 쪽에 아스팔트 이러면은 그런 것도 들어간다 그러면 이런 몇몇 업계들이 더 수혜를 받겠다라고 해서 압축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크라이나 재건이 전쟁이 끝나야죠, 사실은. 끝나야죠. 예. 내년 2월 되면 얼마인 줄 알아요? 3년이에요. 와, 3년 동안. 그러니까 빨리 끝내야 되는데 끝나면 재건이 있을 텐데 네. 우리가 지금 재건제라고 하는 게 실제로 그쪽에서 들어갈 수 있느냐, 그죠? 네. 그건 이제 따져봐야 된다는 말씀이시고요. 맞습니다. 네. 그다음에 또 하나 트럼프 수혜주로 봐야 될 게 일론 머스크. 그렇죠. 예. 테슬라. 예. 그다음에 자율주행 이런 네.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보니까 이제 시장에서도 테슬라를 움직입니다. 살까요? 테슬라를? 그러니까 저희가 네. 뭐 수혜주 관련주 이제 지겨워요. 이거 하지 마시고요. 네. 엔비디아 수혜주 이거 지겨워요. 엔비디아 사는 게 낫고 아. 예, 결론은 테슬라 사는 게 낫습니다. 음. 그래서 지금 아마 뭐 로봇 쪽도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오늘 로봇 쪽들도 막 움직이는 것 같은데 로봇 쪽도 우리나라가 경쟁력이 그렇게 크냐? 산업용 쪽에서 먼저 시작을 했어요. 근데 거기서 그 다음에 서비스 쪽으로 가려고 이족 보행이나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드는 거는 되게 도외시했습니다. 에이 설마 이게 되겠어라고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많이 뒤쳐졌습니다. 그래서 그쪽은 제가 보기엔 로봇은 기술력이 우리나라가 그렇게 좋지 않다. 마찬가지로 자율주행도 지금 테슬라의 FSD도
이제 뭐 라이다 뭐 예전 라이다나 뭐 여러 가지를 통해서 조합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아닙니다. 비전으로 봅니다. 뭐냐면 딱딱 찍어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게 카메라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라이다를 안 쓴다고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럼 카메라 쪽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나라 카메라 쪽 이제 전장 카메라 잘하거든요. 근데 직접적으로 테슬라에 납품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모멘텀이 떨어졌고요. 자율주행은 한국이 모멘텀 기술력 뛰어나서 연결돼서 테슬라와 가져갈 수 있는 룸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도 아니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아마 테마주식으로 움직이는데 시장이 움직이다 보니까 매매하는 정도는 괜찮습니다. 그렇죠. 네. 네. 보유 바이앤홀드 쪽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차라리 뭐 로봇 관련주, 자율주행 관련주 그 시장 이거는 고민인 거죠. 그럼 넥스트 칩 같은 경우 10%에 올랐고 그죠? 네. 텔레 칩스 뭐 이런 게 이제 자율주행 뭐 나올 때마다 얘기되는 거잖아요. 근데 기대감으로 갈 수 있어요, 그죠? 그게 아까 다른 재건도 그런 마찬가지인데 네. 기대감으로 가는데 기대감을 실현시켜주면서 올라갈 수 있는 백그라운드나 펀더멘털이 있느냐 그 지점이 가면 고민이 있는 거죠. 그렇죠. 결국 트레이딩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네, 트레이딩만으로 한정하시고 네. 진짜 수혜주가 딱 하나 있습니다. 테슬라 테슬라 그러니까 이상입니다. 네. 뭐 안타깝긴 하지만 그죠? 뭐 현실적인 겁니다. 트럼프 수혜주 빼먹은 거 없나요? 네. 그런 쪽으로 아마 계속 또 시장에서 발굴할 것 그렇죠, 같아요. 맞아요. 네, 또 태워다가 한마디 또 말씀하시면 X에 또 하나 네. 딱 쓰면은 그거 그러니까. 가지고 관련주 뭐야 하면서 또 이제 시간대로 막 또 상한가 들어가고 이것도 반복해야 됩니다. 네. 네, 그냥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거기에 적응을 해야 되겠죠 일단은요. 예, 트럼프 수혜주. 지금 말씀하신 거를 우리가 몇 가지 섹터를 했는데 조선, 뭐 우주항공, 테슬라 모멘텀, 뭐 우크라이나 재건. 그 중에서 순서를 본다면 제일 센 거는 뭘까요? 2.0에서는 역시 방산 우주 쪽인가요? 일단은 지금 우주항공 조선 네. 이런 쪽들을 봐야 될 것 같고 제가 보기엔 에너지 쪽에서 그렇죠. 그때 뭐 아마 이제 그 워낙 베이스가 화석연료를 사랑하시는 분이다 보니까 네. 화석연료하고 원자력 이 두 개를 이렇게 믹스를 하려고 하게 되면 거기서 나오는 것도 전력기기도 있겠죠. 그렇죠. 네, 그리고 또 거기 나오는 LNG 화력 발전 이런 것도 또 연결을 시킬 수가 있겠죠. 맞아요. 그런 것들도 아마 이제 투자 아이디어로 보강해 가시면서 한번 계속 종목 찾아가시게 되면 또 한국증권TV가 친절하게 말씀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만 그거는 또 찾는 재미, 발견하는 즐거움, 매매하는 기쁨. 예, 그걸 이제 우리가 찾아가야 되는 그렇습니다. 그런 단계입니다. 네, 네, 트럼프 수혜주 김민수 대표님과 분석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